안녕하십니까, 야승마TV 야승마입니다. 오늘은 아우디의 명작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차량이 아직 한국에 떨어지지도 않은 그런 귀한 차량인데, 이제 직수입하는 그 대표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구해왔습니다. 아우디 A7인데 이 전 세대에서 이제 풀 체인지가 된 그런 모델입니다. 딱 보면은 디자인 살아 있습니다. 이번 현 세대 A7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디자인이 또 많이 발전이 됐을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전면부에서 봤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그릴이 어떻게 커졌냐, 옆쪽으로 넓어지고 좀 낮아지는 형태의 그릴 형태로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반떼 그런 느낌도 나긴 한데, 이제 클래스가 좀 틀린 그릴 디테일도 보이고, 그리고 좀 약간 그릴이 원래는 보통은 이 정도까지 오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 차가 조금 더 스포트해 보이는 그런, 이제 이 A7만의 좀 약간 전형적인 쿠페 라인의 그런 자동차 느낌을 주기에 확실히 좀 많이 변화가 됐어요. 보통은 한 요만큼, 요 정도 크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아우디의 모든 브랜드가 다 이제 이 LED 램프를 상당히 공들여서 만드는 건 맞지만, 아우디 또 A7 같은 경우는 아마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돌아다니는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퍼포먼스 봐.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로. 광량 자체가 전혀 틀려요. 완전히 균등하게 돼 있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광량이 살아있습니다, 진짜로.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 센스 같은 게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상당히 좀 흉측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제 또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 가지고 좀 보기도 좋고 미관상도 좋고, 좀 디테일에서도 조금 더 A6보다는 확실히 조금 높은 클래스를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A6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앞으로 좀 높게 뻗어서 떨어지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A7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쿠페형 세단이다 보니까는 좀 유리하게 좀 약간 앞쪽은 눌러주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보닛이 쫙 뻗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테일을 이제 두 군데를 이제 그 철판에 이제 캐릭터 라인을 줘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닛이 길어 보일 수 있게. 스포츠 세단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어찌됐건 보닛이 길어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보닛이 길고 창문이 좁고 그 뒤쪽 루프 라인이 낮아 보여야지만 조금 더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적합하기 때문에 이 보닛 라인 자체가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라인 자체가 가까이서 보면 못 느끼지만 멀리서 이 차량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유려한 디테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틀리다는 거지. 전혀 틀립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지만, 이 철판을 접는 이 디테일 같은 경우는 진짜 독일 3사 중에 얘네가 최고예요. 폭스바겐도 좋지만 어찌됐건 폭스바겐의 그 밑에 있는 산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는 얘네가 진짜 확실히 틀립니다. G60 차량 같은 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근데 다 확인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단차 같은 경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봐봐, 이 앞쪽에서 찍으면 이 단차 같은 경우 보통 뭐 다른 수입차 같은 경우 이렇게 벌어지고 점점 벌어지는 것도 있고 좁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균등해요. 거의 균등합니다. 보닛에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을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쭉 뻗어나갈 수 있게 이제 자동차의 디테일을 만들었어요. 휠 타이어를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우디 휠 디자인은 사실 A6이나 이런 것도 언급을 했었지만 디자인이 흉악했어요. 근데 지금 이 직수입하신 차주분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업종에 이제 종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캘리퍼 도색과 휠 도색을 이렇게 또 이쁘게 하셔가지고 일체감을 또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휠은 20인치인데 한 21인치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전면부도 아름다운데 옆에 캐릭터 라인이 정말 끝납니다.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이제 전고를 가지고 있고, 이제 보면은 이 사이드미러 디테일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칼 갖다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디테일을 좀 날카로운 디자인으로 뽑아놨어요. 그리고 본인에서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을 쭉 가지고 오다가 이거는 사라져요. 사라지고
그 밑에 새로운 캐릭터 라인이 하나가 생기면서 낮아 보이는 느낌을, 무게중심이 낮아 보이게끔 이렇게 또 이렇게 캐릭터 라인을 줬습니다. 쭉 뻗어 나오고, 그리고 또 없어지다가 여기서 뒤쪽으로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이 하나가 위쪽에 생깁니다. 위쪽으로 쭉 생겨서 이 캐릭터 라인이 후면부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라인을 갖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전 세대랑 느낌이 거의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자식 도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 때도 살짝만 당겨도 자동으로 이만큼이 나와요. 보통 열면은 여기서 잡히는데, 보통 우리나라 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살짝만 당겨도 요만큼이 나와. 그래서 문을 열기가 상당히 편하게 그렇게 또 이제 작업이 돼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세단이랑 또 틀리게 이 프레임리스 도어, 조금 더 스포츠성이 강한, 아니면 스포츠카처럼 디자인을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A7 같은 경우는 이 전 거의 1세대 쿠페형 자동차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문도 봐도 실링 자체가 두껍습니다. 얇은 그런 이제 우레탄 소재의 그런 실링은 아니고, 문 두께는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꼭 이게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두께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기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 완전 급격하게끔 쫙 깎아놔가지고 뒤쪽으로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루프라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 휀다가 좀 빵빵하게 만들어서 뒤쪽에 조금 약간 무게를 실어서 조금 더 두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전세대 A7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볼륨감을 많이 줘가지고 상당히 좀 차가 옆에서 봤을 때 넓어 보이고 낮아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이번 세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두툼합니다. 아우디의 또 자랑거리, 또 이 후면 램프, LED 램프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아름다워요. 뒤에서 봤을 때 차량이 완전 우주선 느낌이 납니다. 이 글라스 루프 라인 위쪽도 길게 좀 만들어져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퍼포먼스나 이제 좌측 우측으로 이제 신호를 넣을 때, 깜빡이를 넣어줄 때 그 퍼포먼스가 아우디를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얘네 자회사는 내가 봤을 때 필립스나 LED 전구 회사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스포일러가 나와 있는데, 이 현 세대에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진짜 칭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작업 자체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좀 복잡한 공정이에요. 메카닉적으로도. 왜냐면 어느 정도의 속도가 올라가면 이 스포일러가 올라서 다운포스를 만들어서 점점 차가 고속으로 달려도 차가 낮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이 전세도 그렇지만 현 세대도 이 스포일러, 전동식 스포일러를 그대로 갖고 와서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현대적인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A7의 장점 중에 하나가 트렁크예요. 트렁크. 이 쿠페형 세단 중에 가장 넓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살아있는 거야. 아가리를 벌리는 크기가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으로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짐을 넣고 빼기가 상당히 이제 편하고 일반 세단보다도 훨씬 넓어요. 이거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 트렁크가 이게 그랜저도 솔직히 손 뻗으면 다거든? 그냥 안다. 내가 국산차 뭐라 할 때 그 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가 항상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짐을 넣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져 있어가지고 짐을 넣고 빼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이거 햇빛 가리개를 치면은 내가 아까 한번 타봤지만 뒤쪽에 햇빛이 거의 안 들어와요. 이게 사실은 달기가 쉽지가 않거든. 근데 얘네는 완전 스포츠카 형식과 똑같이 이렇게 직각으로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피해갈 수 없는 또 직수 차량의 뚝배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세긴 한데 있어. 근데 좀 셌다. 너무 셌다. 강력했다 진짜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내 탔을 때 이 시동을 걸 때 느낌은 다른 이제 A, 6, A, 8 전부 다 똑같아요. 느낌은 전부 다 똑같고 기본적인 크기나 이런 것들이 A6을 깎아놔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은 파나메라 플랫폼하고 똑같다는 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쪽은 이제 우드, 이거 국산 트림하고 틀레스는 있어요. 일단 직수입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우드 트림 같은 경우는 무광 우드 트림을 써가지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약간 이 스포츠 세단하고 살짝 좀 안 맞는 느낌은 있지만 어찌됐건 딱 봤을 때 이제 사다리꼴로 이제 대시보드가 만들어져서 조금 더 나한테 오는 그런 비행기를 탔을 때 조종석 같은 그런 느낌을 주게 충분해요. 그리고 여기에 봤을 때 크롬 라인으로 감싸서 쭉 뻗은 이 라인 자체가 조금 더 차를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느껴집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보다도 조금 더 앞서가려는 그런 욕심이 많은 브랜드예요. 그래서 여기도 LED 앞에도 헤드레스트 그 LED 전부 다 LED를 써가지고 차량 자체가 조금 더 현대적인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야, 이거 봐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북미형이기 때문에 제가 탈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저는 뇌가 잘못돼가지고 영어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까막난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되어 있는 이런 직수입 차량을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잘못된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야, 왜 이래? 아, 이건 블랙박스를 껐습니다. 블랙박스 끄면 안 되는데 블랙박스를 모르고 꼈어. 하이패스를 꺼야 되는데 하나를 누르면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인 버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LED 창이 이제 있습니다. 여기 눌렀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끔 그렇게 이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야? 이 차량이 지금 이거 부산. 영어를 읽을 수 있을 줄 아네. 우주의 상태로 지금 가 있습니다. 위성입니다. 지금 송풍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의 느낌이나 그 엉따, 불알, 치즈, 후랑크래. 어찌됐건 엉덩이를 시원하게 할 수도 있고 차갑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을 여기서 밑에서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눌리는 느낌은 상당히 좋고. 근데 신기한 건 두 개가 같이 켜집니다. 이게 벤츠가 이러거든. 벤츠가 이런데 요것도 특이한 조합을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카메라 화질이 무자비합니다. 진짜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그냥 문이 열려 있다고 지금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냥 보면서 가는 거야 이거. 보면서 가는 거야.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이거. 옆에 딱 누르잖아. 옆에 누르면 옆에 누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지부스트의 형광 버전을 신고 계십니다. 나이키에다가 루이비통, 힙색의 루이비통 이제 바람막이를 입고 계십니다. 이런 기능이 아우디의 진짜 강점, 정말 강점이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전면 아반떼 닮긴 해. 저는 아반떼 솔직히 좀 닮았어. 그릴 때문에. 그게 좀 흉측해. 컴포트, 오토, 뭐 다이내믹 여러 가지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아우디 A7 같은 경우는 이 변하는 느낌 자체가 극명합니다. 좀 약간 스포츠 모드나 이런 모드로 바꾸면 서스펜션이 살짝 딱딱해지면서 RPM도 한 1500rpm 팍 뛰면서 조금 더 달리기 좋은 그런 차량 세팅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누르잖아. 북미형 같은 경우는 국산 차랑 조금 이제 틀립니다. 버전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맥시멈이라는 이제 이런 강력한, 이름부터 강력한 이런 이제 문구가 떠요. 맥시멈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녀분 옆에 탔을 때 그냥 이게 턱조가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버튼 누르신 다음에 맥시멈 버전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맥시멈 버전으로 바꾸면은 조명 자체가 전부 다 틀려져요. 여기 있는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 자체가 싹 바뀝니다. 싹 바뀌면서 차량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세팅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조금 더 무섭게.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모드 플러스의 버전이나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바뀌어요. 파킹 버튼이나 오토홀드 버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버튼도 쇠를 직접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겁니다. 플라스틱이 아니고 상당히 그 눌리는 느낌 자체가 직관적이고 딸깍딸깍 이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딱딱 끊겨서 들어가는 이 느낌이 정말 최고예요. 세계 브랜드 중에 가장 최고라고 나는 생각을 해. 진짜로 디자인 자체도 상당히 이쁘고 엄청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뒤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팔에 좀 약간 편안함을 조금 줄 수 있게끔 또 작업을 했고, 여기는 확실히 깊지가 않아. 이게 상당히 안 좋아. 아우디 같은 경우는 꽈트로 시스템이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기어 샤프트가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상당히 높아요. 콘솔 박스가. 위에 같은 경우도 이제 아우디 다른 이제 것들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조명이 들어오는 느낌도 부드럽게 들어오고, 시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스포츠형 세단이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좀 뭐라고 하지, 딱딱한
등을 좀 딱딱한, 그렇지만 불편하진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마 기능도 있어가지고 버튼 하나 누르면 안마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좁은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전혀 들지가 않고, 밖에서 봤을 때는 뚝배기 쪽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이거 탔을 때 뚝배기 다는 거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177입니다. 전혀 안 닿고, 근데 180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뚝배기 갈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약간 유의를 하셔야 되고, 뒤쪽 시트도 많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서 있지가 않아가지고 불편한 그런 느낌은 많이 들지는 않고, 시트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딱딱하고 딱딱하지만 좀 약간 감싸주는 느낌? 그런 감싸주는 느낌의 이제 시트예요. 안쪽이 많이 파져 있어가지고 튜브 있는 쪽이나 엉덩이 있는 쪽이 좀 약간 튀어나오는 그런 감싸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시트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많이 줘가지고, 그리고 이쪽도 보면은 공조 패널이 뒤쪽도 전부 다 풀 LED로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시인성도 좋을 뿐더러 고급감을 줬어요. 햅틱 기능이 전부 다 있어가지고 느껴지는 그 느낌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통풍구도 여기 달려있고, 옆쪽 필러 쪽에도 달려있어가지고 왁구 쪽이 추우면 왁구 쪽도 뜨뜻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필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 그물을 상당히 좋아해. 어부 출신인지 모르겠는데 이 그물망을 조금 더 좋아해가지고 항상 이 그물망을 써놓습니다. A8급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이게 바뀌지가 않더라고.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내 차량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제 2인승 시트로 나오는데, 북미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가운데 또 이렇게 편안하게 팔걸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또 돼서 나옵니다. 이게 고급입니다. 이게 고급이에요. 경박스럽게 눌렀는데 팍 튀어나오는 거는 잘못된 현상이고, 앞쪽을 조금 전고를 내리고 뒤쪽을 조금 더 앉는 시트로 올려가지고 뒤쪽에서도 앞을 볼 수 있게끔 조금 약간 시인성을 넓어 보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직수입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이 조금 약간 어렵습니다. 좀 있으면 이 차량이 국내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또 1순위로 제가 받아가지고 주행 리뷰까지 싹 다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타본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A6하고 똑같다. 근데 그 뜻은 뭐냐? A6 세단만큼 넓은 느낌에다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스포츠성이 A6에서 못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를 또 이제 차에다 녹였기 때문에 상당히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과 좀 약간 그 값어치를 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 차량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어찌됐거나 눈으로 뜬 눈뜨는 많이 즐겼고, 차량에 이걸 남의 차를 이렇게 찍으면 어찌됐건 직수입해오신 사장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하이웨이 모터스 소속의 수입차를 직구하는 남자 수직남입니다. 수직남. 네, 야. 수입차를 직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에서 느껴지는 그 감성적인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네, 머스탱의 쉘비를 타고 다니셔야 될 그런 포스가 있는데, 험머. 랩터. 예. 강력한 걸 좋아하실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세요. 겨울인데도 거의 가오가 뇌를 지배하는 스타일로 반팔을 입고 다니십니다. 뭐 강한 수컷들이 이런 겨울은 겨울이 아니죠. 예. 아니 근데 닭살이 따로 네. 야 무자비하십니다. 네. 어찌됐건 이 차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차는 너무 좋은 차고, 국내 이제 출시가 아우디 디젤 게이트라든지 뭐 폭스바겐 사태 때문에 좀 지연됐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A7을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직수입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 대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억 초반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면 1억 6천에서 7천 정도 계산이 됩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그래서 일반 직수 업체에서 수입도 하지 않았고 고객분들이 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박이 있던 조금 파손차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액 자체에 대한 그레이드가 조금 낮았고, 저희가 수입을 했을 때도 지금 현실적으로 한 8,500만 원대의 차량이 이제 소비자한테 갈 수가 있거든요. 모든 차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원하신다 하면 저렴하게 고객님의 돈을 가지고 저희 회사에서 최소한의 수익만 남기고 소비자한테 최대한 부담을 낮게 가는 거죠. 야생마 TV가 가성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유, 가성비로 갑니다. 아유, 저희도 뭐 큰 욕심 안 냅니다. 뭐 직수차가 무조건 비싸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렇진 않고, 차 후에도 저희는 야생마 TV의 랩터라든지 뭐 내비게이터, 그렇죠. 미국에 있는 정말 광활한 이러한 강력한 포스, 차들.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의 차들을 많이 협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건 저도 이번 A7은 진짜 디자인적인 면에서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직수입 차량인데 8천만 원대 갖고 온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없는 옵션도 국산차에 들어가지 않는 옵션들도 수입차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아우디 A7이었고 너무 즐겁게 또 리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아무튼 야생마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그래서 오늘 뵐 수 있을지는 몰랐는데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기회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부산에서 오신 네. 부산에서 야생마 TV 너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수직남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우, 방송 잘하시는데? 야, 감사합니다. 야생마 TV 야생마였습니다. 아. 네.